예, 오늘 뉴스탑10이 선정한 첫 번째 이슈 바로 이겁니다. 2위 기기 오작동으로 덮으려다. 그리고 트럼프 보란 듯 중러 밀월 4위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톱10에서 이 비중 있게 짚어봤던 것처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반도를 발칵 뒤집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러시아가 공식 전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공 침범 안 했다. 한국 공군이 문제다. 이렇게 말입니다. 먼저 어제 러시아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Российские экипажи строго выдерживали заданный режим полета. По данным объективного контроля, нарушений воздуш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и Японии не допущено. Информация о якобы предупредительном огне со стороны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стребителей 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Если бы российские летчики определили для себя такую угрозу, то последовал бы незамедлительный и адекватный ответ. 어제 러시아 얘기고 화정대 국장. 지금부터 풀어볼 얘기도 러시아의 먼저 입장인데 한국 공군이 문제다. 이렇게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부정을 했어요. 네. 사실 처음에는 러시아가 이제 한국의 영공을 침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기기의 오작동이라고 말을 바꿨었잖아요. 기기의 오작동이 과연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기기의 오작동이었고 의도를 갖고 침범한 거 아니다. 이런 얘기로 해명을 해왔다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다시 이번에는 다시 처음 해명으로 간 거예요. 우리나라 영공을 전혀 침범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이 그 앞에서 조기 경보기 앞에 경고 사격을 한 것이 공중 난동이다. 이렇게 다시 원래 그 해명으로 돌아간 건데 러시아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한 점에는 러시아가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과연 인정할 것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가 중국과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이 입장을 확정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러시아의 태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청와대는 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이 밝힌 이유가 기기 오작동 때문에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이렇게 러시아 측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얘기한 겁니다. 허만석 부장, 예. 청와대는 왜 이런 해명을 했을까요? 예, 그 러시아 차석 무관을 초청했는데 그 러시아 차석 무관이 실수를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기 오작동에 의한 실수였다. 그리고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지금 그 차석 무관이 밝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그대로 전한다라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아무래도 이 청와대가 이 사안을 그 영공 침범 사안을 갖다가 빨리 좀 조기에 수습하려고 예,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또 러시아 정부에서 이를 즉각적으로 부인하고 한국에게 도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사안이 됐기 때문에 이 청와대의 어떤 해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 공신력이 상당히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윤도한 수석은 정리를 하자면 러시아 측이 기기 오작동 때문에 미안했다, 실수 인정했다는 거고 러시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이 좀 바뀌어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김정우 실장님 이게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섣불리 좀 이걸 수습하려다가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킨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현재 한반도의 평화가 조성됐다. 그다음에 뭐 DMZ 평화 콘서트, 평화 프로젝트 하면서 완전히 평화 조성되는 평화 현재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아니라 이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서 현재 평화가 깨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수습하고 싶었죠. 더군다나 현재 이 정부가 신북방 정책을 해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해서 많이 진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러시아하고 관계가 악화되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빨리 어떻게 봉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망신을 당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들으신 것처럼 청와대가 지금 뾰족하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주한 중국 대사의 어이없는 발언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I have to mention one thing. Air recognition area is not airspace. Okay? 그러니까 러시아는 실수를 인정 안 한 건데 우리가 먼저 러시아가 실수 인정했다고 밝힌 셈이잖아요, 하정대 국장. 예.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스리슬쩍 우리가 조금 두둔하는 식으로 넘어가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독도의 영공을 침범했느냐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독도를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어디 영토로 인정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만약에 러시아가 이 독도의 영공을 침범하고도 우리는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독도를 우리 영토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분쟁 지역으로만 놔두겠다는 거예요. 예. 일본의 영토로도 뭐 안 볼 가능성이 높지만은 한국의 영토로도 안 보고 분쟁 지역으로 놓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러시아가요? 왜냐면은 이게 조작된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 실수였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게 블라디보스톡 그 아무르주에서 공군기지에서 와가지고 쭉 와서 매우 정확하게 쭉 직선거리로 왔잖아요. 그리고 바로 독도의 영공을 3분의 1 정도 싹 안으로 침범했다가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올 때도 똑같이 3분의 1 정도를 침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번째 침범했을 때 약 80여 발로 우리가 경고사격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실수라면 두 번째는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이거는 독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의 무관이 얘기했잖아요. 방공 식별구역이라고 하는 거 에어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건 It's not airspace라고 그랬잖아요. 영공이 아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공 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어서 사실은 중국에 있는 전략 폭격기는 우리의 영공을 침범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공 식별구역은 어느 나라도 사실 군용기가 갈 때 사전에 통보해주지 않는다. 동맹국이 아니면 통보를 안 해주거든요. 우리도 통보를 안 해요. 단지 우리는 한 번도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우리 군용기가 침범한 적이 없어요. 다만 미국이 침범할 때는 미국도 중국에 통보를 안 해주지 않는다는 뭐 그러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중국 역시 우리도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통보하지 않는 거 그냥 국제적인 관행이고 우리가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항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이 국회에서 이 국방부와 합참의 긴급 보고를 받은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목소리도 이 청와대와 180도 다른데요. 오늘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어제 국방부에서 토치된 중로 무관들도 그렇게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최초로 카리된 침입을 했고 그들이 울릉도 북동쪽에서 합류해서 같이 이렇게 내려오고 또 조기 경보까지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된 계획된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계획 실수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얘기를 들어보면 청와대는 러시아가 실수를 인정했다고 얘기하는데 국회 국방위원장은 얘기 들었던 것처럼 정말 계획된 도발과 침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 위원장의 말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면 현재 이번 그 훈련, 중국과 러시아 연합훈련의 초점이 바로 A-50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가 러시아 전폭기 2대, 폭격기 2대, 중국 폭격기 2대 이렇게 넉 대를 이렇게 인소를 해가지고 공중에서 통제하는 훈련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틀릴 수가 없는 것이고 정확한 그 작전 계획 따라왔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독도와 울릉도 중간선을 들어온 이유 자체가 벌써 이 독도 자체가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예. 어느 나라 영토도 아니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침범을 했으니까 아까 러시아 항공군 사령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 국제 분쟁 지역을 지나갔지 언제 한국도 일본의 영공도 침범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짧게 하나만. 그러면 원래 우리가 밝혔던 러시아 입장을 대변했던 우리가 밝혔던 기기 오작동이잖아요. 이 군용기가 오작동으로 이거 침범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항로를 보고 그다음에 A-50의 그 조기 경보 통제기가 현재 넉 대를 이끌어온 거 보면은 오작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정확하게 그 넉 대를 이끌어왔고 또 자기도 우리 독도를 이렇게 한 바퀴 빅 돌아서 한 번 우측으로 한번 영공을 침범하고 그다음에 회전을 해서 다시 좌측으로 정확히 침범했기 때문에 이건 기계 오작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보다는 러시아의 주장 그리고 이 안규백 위원장의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제 독도 인근 상공에서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NSC 국가안보회의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왜 NSC는 열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최근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적 위기를 보면 주변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린 구한말 조선의 그 처절한 모습이 생각납니다. 국제 정세에 어둡고 국가 발전을 게을리한 무능한 왕조가 결국 망국을 막지 못한 과거가 떠오릅니다. 저 주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NSC의 중요성. 제1야당의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김정은 시장 어제 바로 즉각적으로 360발의 대응 사격을 했지만 왜 NSC를 열지 않았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NSC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벌써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그 핵 폭격기가 그걸 하나는 남쪽에서 하나는 북쪽에서 내려올 때부터 이 지하 그 벙커인 워룸에 들어가 계셨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태를 중시하면서 우리 전투기가 어느 선을 넘을 때 경고차게 할 거냐까지 지휘를 총 하셨어야 되는데 예. 아무것도 안 했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그런 국적인 분쟁이 벌어지고 잘못하면 우리 전투기가 러시아 폭격기에서는 공대공 미사일 맞아가지고 격추될 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플레이를 막 쐈었죠. 막 그걸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데도 NSC를 안 연 것뿐만 아니라 워룸에 들어가지도 않으셨어요. 이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런데 왜 그러면 안 열었냐 하는 부분인데 예. NSC 열으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과 러시아의 경고한 도서를 했는데 경고할 자신이 없고 아하. 그다음에 또 대책은 뭐냐.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 동맹을 튼튼해야 된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기 싫으니까 안 열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만수 국장 정리를 해볼게요. NSC가 열리지 않은 것도, 그리고 오늘 윤도한 수석이 러시아가 실수를 인정했다고 서둘러 얘기한 것도 보면 조금은 납득이 안 돼서 이럴 때일수록 강경 대응을 나서야 우리 스스로가 억지력을, 저런 침범도 못하는 억지력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상식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독일 신문에서 한번 기고한 내용을 보면 남방 삼각,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 남방 삼각과 북방 삼각, 중국, 러시아, 북한 이 대결 구도가 지금 와해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냉전 체제가 와해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취지로 그 신문에다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금 방침이 지금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한미연합훈련 중에 이제 큰 훈련들, 독수리 훈련, 키리조브, 을지, 프리덤, 포커스, 가디언 훈련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규모를 줄이고 있고 심지어는 한미연합훈련이라는 이런 용어조차도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지금 그 용어조차 지금 폐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지금 남방 삼각에서 한국이 스스로 이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것은 결국은 예. 한국의 국방력의 약화 내지는 주변 나라에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남의 영공을 지금 침범하는 이런 중대한 그 도발을 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의 지금 동맹 관계가 튼튼하지 못하고 일본과는 완전히 지금 적대적인 관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한국 혼자의 힘으로는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세게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을 재집드라들드라며 미러를 과시하고 있는 이 중국과 러시아. 그런데 이 사태는 이미 예견이 됐었습니다. 이번 중러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我们会晤近30次，俄罗斯是我到访次数最多的国家。普京总统是我最好的朋友和同事。当前中俄关系在高水平上持续稳定、健康的向前发展，正处于历史的最好时期。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번 우리 이제 독도 영공 침범 사건 그 밑바닥엔 안채 소장님, 이 중국과 러시아가 6.25 전쟁 후에 처음으로 공동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준동맹이다 이 정도까지 말이 나오고 예.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 러시아와 중국은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뭐 진보도 전투도 있었고 양국 간의 전쟁까지 이제 소규모로 벌렸고 또 베트남 전쟁에 대한 후원 문제를 놓고 양측 간에 항상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미국이 대만에 무려 이제 2조 6천억 원째 이제 무기 판매까지 하고 미일 한국이 이렇게 동맹을 하니까 결국 러시아와 중국은 자신들의 군사적 동맹 블록을 통해서 동북아에서 패권을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통 분모가 발생하면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거의 준동맹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 역시 그와 같은 패권에서 선점하려는 이익을 선점하려는 그리고 또 이어도의 군사적 갈등의 초점을 독도로 옮겨놓으려는 뭔가 거시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과감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 되짚어 보면 하종대 국장 결국은 이번 독도 침범 도발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겨냥한 것보다 이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겨냥한 약간의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는 도발이다. 작은 규모의 도발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안창일 박사가 설명한 이제 보스토크 2018이라고 중국과 러시아가 작년 9월에 5일간 집중적으로 이제 이 극동 지역에서 했던 훈련이거든요. 그 몽골까지 같이 했었던 훈련인데 이 훈련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은 과거에 다른 나라와 합동 훈련을 할 때 주로 자국의 영토를 방어하는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해 했던 그 훈련은 보스토크 2018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예. 러시아의 전체 병력의 약 3분의 1이 투입되고 30만 명 이상이 투입이 됐거든요. 군용기만 해도 항공기만 해도 한 1000대 이상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뭘 한 거냐? 결국 영토 보전이 아니라 다른 나라, 즉 미국이나 일본 이런 동맹국 이런 나라들과 전면전을 벌였을 때 어떻게 전투할 것인가 이런 훈련을 벌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중국과 러시아는 같이 동맹이 단순히 자기 두 나라의 영토 보전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과의 어떤 한판의 어떤 대결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것이고 독도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 것도 사실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자디자하고 카디즈 사이를 살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 길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태평양 이쪽에 있어서 중국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 태평양 쪽에 있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견제하기 위한 러시아와 중국의 그런 연합훈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훈련은 계속적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군사력을 과시하는 관함식과 열병식입니다. 김정우 시장, 왜 블라디보스토크인지 얼마나 요충지인지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러시아는 이제 부동항을 필요로 하는데 바로 이제 러시아의 그 극동 전력이 전부 다 집중되어 있는 데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예.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제 러시아 극동 함대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러시아 사람들은 블라디보스토크이 푸틴의 첩이다. 왜냐하면 부인보다 첩을 더 사랑하니까 그 정도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러시아의 이제 속된 이제 농담 그럽니다. 이게 러시아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블라디보스토크를 아끼고 해서 수시로 푸틴이 블라디보스토크 가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 힘을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요번에 7월 28일인가 일요일 날 러시아 해군 창설 300몇 주년 행사를 한답니다. 이 행사에 한 30개국의 대표단을 초청을 해서 크게 행사를 한다 그러고 바로 이어서 8월 1일이 중국에 바로 이제 군 창설 기념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중국도 대규모 사절단을 블라디보스토크에 보내고 또 러시아도 중국의 군 창건일에 대규모 이제 사절단을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점에 각자의 관함식과 일병식도 하고 심지어 이제 합동으로 훈련도 하는 중러 밀월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도발과 어제 있었던 독도영공 도발과도 침범과도 많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첫 번째 이슈를 쭉 진행하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러시아 대변인이냐? 꾸짖는 댓글도 있습니다. 동해 영공방어 출격 잘했다. 조종사들 훈장 추천합니다. 어제 러시아에서 360발 가까이 경고사격을 했던 공군 비행사들을
칭찬하는 댓글도 있고요. 모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지킬 힘이 있어야 된다. 이제 힘의 논리를 강조하는 시청자도 있습니다. 또 있나요? 예.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 영공을 침범했다면 격추됐겠죠. 예, 이 얘기도 한번 질문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있나요? 예. 한미 군사동맹이 가까워지면 글로벌 파워, 한미 군사동맹이 멀어지면 글로벌, 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찌됐건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댓글도 있는데요. 또 있나요? 마지막입니까? 예. 내 나라 하늘을 짓이겨도 항의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게 나라냐? 마지막 질문과 그 중간에 있었던, 만약에 우리가 정말 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영공을 우리 군용기가 침범했다면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했을지 김정은 시장 예상이 가능하십니까? 과거에 우리 그 칼기가 서울부터 이제 미국을 아마 LA인지 미국을 가는 이제 우리 그 칼기가 러시아 영공을 침범을 했다가 그 러시아 전투기가 격추를 해서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 항공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항공기는 이 불이 반짝반짝합니다. 날개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누가 봐도 이제 민간 항공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격추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 군용기가 러시아 영공에 들어갔다면 반드시 격추했을 겁니다. 반드시 격추했을 것이다. 하정대 국장, 저 댓글을 보고 일단은 왜 우리 스스로 잘못된 거, 러시아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꼭 집어서 꼬집고 강경 대응을 못하냐에 대해서 약간 답답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국방부나 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조기 경보기에 1km 전방에 경고 사격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총알이 1초에 1km를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 비행기는 1초면 한 250m를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 쏴도 맞을 수도 있을 정도인데, 그러나 적어도 그 1km 앞에다가 경고 사격을 했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우리 조종사들이 매우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보고, 왜냐하면 저게 전폭기였다면 또 다른데 계속적으로 경고 사격을 하는데도 들어온다면은 그거는 실제 사격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저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조기 경보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 대응을 했다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국가의 수뇌부가 이게 적어도 NSC를 우리가 강원도 산불이 올해 4월에 났을 때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의 안전과 관련돼 있다고 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전폭기가 오고 조기경보기가 두 나라가 합동으로 오고 심지어 우리 전투기가 18대가 뜨고 이런 상황에서 NSC도 열지 않고 또 즉각적으로 대통령이 이틀째 바로 얘기를 해야 돼. 입장을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이틀째 침묵을 지키고, 저는 이런 것이 문제지 아래에 있는 우리 국방부의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은 아주 잘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정리하는데요. 이어지는 주제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갑니다.